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조사선 탐구 3호가 부산항을 벗어나 물살을 가릅니다. 탐사 목표는 동해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면부터 수심 100m까지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 채수기를 투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다 정보가 모니터로 전송됩니다.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반도 해역의 수온은 19.8도로 관측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동해의 수온 변화가 급격합니다. 이것은 미국 해양대기청이 분석한 바다의 열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동해가 가장 빨갛고 이 서해와 남해도 붉은빛입니다. 전 세계 바다 가운데 특히 동해와 그 주변에서 열 에너지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내뿜습니다. 증발한 수증기는 폭우와 폭설로 변해 땅으로 떨어집니다. 올겨울 들어 전국에 내린 눈과 비를 더한 강수량입니다. 평균 228mm로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신기록입니다. 그냥 신기록이 아니라 2위 기록보다 57%나 많은 압도적인 기록이죠. 작년에 3배 이상, 재작년보다는 17배나 많습니다. 여기다 동태평양 수온이 상승하는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겨울인데도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기록적인 눈비를 만들었습니다. 수온 1도 증가할 때마다 수증기가 바다에서 증발하는 양이 약 7%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수증기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바다, 특히 동해 수온이 급상승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구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바다를 데웠고 크로시오와 대만 안류 등 아열대 해류의 유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안류라는 우리나라 남해 그리고 동해 쪽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해류의 영향까지 더해져가지고 수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것이 크로시오 해류. 이건 대만 난류인데요. 마치 남방용 온수처럼 뜨거운 바닷물이 겨울에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아열대 해류가 강해지는 것 역시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될 때 가장 뚜렷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그 쿠로시오 해류가 뜨거워지고 북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고수온 현상은 봄과 여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여름 수온이 더 빨리 상승해 폭우와 태풍 등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이곳은 강릉시 왕산면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대략 5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요. 사흘째 폭설이 내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오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폭설 속에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통 하얗게 변한 산간마을. 길 건너편 마을로 이어진 다리엔 사람 발자국 하나 없습니다. 눈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쌓여 걷는 것도 어렵고 차량 통행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고립된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왜 못 가시죠? 나갈 수는 있는데 갔다가 못 들어올까 봐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눈을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을엔 제설 작업에 사용하는 트랙터가 있는데 지난밤 내린 눈을 치우다 눈길에 빠졌습니다. 마을길 치우다가 언덕 내려오면서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트랙터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눈 치우는 작업을 못 하시니까 마을 안쪽에 주민들 다 어디 고립이죠. 예. 고립된 거죠 지금. 강릉과 정선을 이어주는 고개 삽당령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진행되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루 2번 다니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해 주민들은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합니다. 지금 걸어 올라오느라 이 차가 못 댕기잖아요. 차가 못 와요. 길이 좋으면 또 버스 와요. 네. 그럼 힘드시잖아요. 힘이 들어도 아직까지 걸을만 해요. 백두대간자락 한가운데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와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벌입니다. 주민들이 안 치면은 그냥 다 고립인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치워주시는 거예요, 눈을? 아무래도 좀 동네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서 그런 걸 하는 건 있죠.
사흘간 폭설이 이어지면서 눈 속에 파묻힌 산간마을 주민들. 외부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옆으로 크레인 승강기가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사흘 내내 폭설이 내리면서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까 쌓인 눈을 일일이 털어내는 겁니다. 영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날씨가 추운 눈이 굳어가지고 얼으면 나무가 얼잖아요. 그럼 부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작업하는 중이래요. 굴삭기에 덤프트럭까지 제설 장비를 모두 동원했지만 치워도 눈은 계속 쌓입니다. 제설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인도나 이면도로에는 이렇게 공무원이 투입돼 손수 눈을 치웠습니다. 오늘 8cm의 눈이 내린 충북 음성에선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방송사 송신소의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눈의 무게를 머금은 나무가 처지면서 이제 전선을 눌렀던 거죠. 경북 영양과 울진 700가구에도 쓰러진 나무가 송전선을 건드려 전기가 끊겼습니다. 촌이라서 뭐 짜더라 뭐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일 심심한 게 최고 그렇죠. TV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되고. 또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와 눈이 온 태안에선 오늘 새벽 한 아파트 옹벽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높이 10m, 길이 70m의 옹벽 가운데 20m 구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승용차 9대가 부서졌습니다. 눈, 비에 얼었던 집안이 녹아 약해진 게 붕괴의 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눈이 집중된 강원 지역에선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 고립사고가 100건 가까이 발생했고 50명 넘는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탐방로 72곳이 폐쇄됐고 시내버스 10여 노선이 단축되고 원주와 제주를 잇는 항공기 운항도 결항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